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하이퍼넷이라는 논문이고, 멀티뷰로 어떤 위상 토폴로지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쓰이는 심플리시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좀 효과적으로 위상적인 특징을 잘 반영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이 심플리시 컴플렉스를 쓰면서 이 딥러닝에 적용을 했을 때 여기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미분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그다음에 뭐 리컨스트럭션 태스크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할 수도 있고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하이퍼넷이 가지는 좀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엄청 높은 차원의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어, 멀티 뷰 세팅, 그러니까 싱글 뷰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프로젝션을 해서 여러 뷰에서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듯이 이 멀티 뷰로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 뷰는 심플리시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심플리시 컴플렉스는 뒤에서 당연히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고차원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심플리시 컴플렉스에서 어, 되게 계층적이고 위상적인 피처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wavelet transform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원래 이제 그래프의 wavelet transform을 사용하던 거에서 더 고차원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simplish wavelet transform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릭하고 토폴로지컬한 그런 정보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보존이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 싱글셀 데이터가 고차원이냐라고 이제 하면은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는 이제 그 단일세포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물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는 어, 셀 바이 진 카운트 매트릭스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림에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어, 각 로우가 이제 앰플리파이 된 각 셀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컬럼이 어, 어떤 유전자가 많이 발현됐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진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셀을 하나의 포인트로 보고 예를 들어서 29개, 뭐 30개의 진에 대해서 익스프레션을 측정을 하면은 30디멘션짜리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할 때 보는 3차원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디멘션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멀티뷰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보면 어, 이 하이퍼넷이 어떻게 멀티뷰를 컨스트럭을 하느냐 하면 이 리레이팅 벡터를 배웁니다. 약간 피처 임포턴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셀 바이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진 익스프레션 디멘션만큼의 벡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뷰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파 뭐 V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나타내는 값들이 각 진의 어떤 임포턴스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멀티 뷰이지만 이게 뭐 디멘션 리덕션의 느낌보다는 어텐션의 느낌이 좀 가깝습니다. 결국에 이제 피처의 임포턴스를 배워서 그걸 그냥 이 원본 매트릭스랑 곱한 게 하나의 뷰가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제 디멘션 리덕션을 많이 썼는데 이 싱글셀 어, RNA 시퀀싱 매트릭스가 너무 고차원이다 보니까 보통 차원을 줄여갔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차원은 유지를 하면서 임포턴스를 측정을 한 게 결국에는 이 리웨이팅 뷰를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뷰의 그 전체 디멘션을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피처 임포턴스를 배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근데 이제 멀티뷰어를 함으로써 저자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지 않지만, 어, 결국에는 어떤 태스크 로스로 백프업을 하면서 이 피처 임포턴스들을 배웠을 때, 각
이 V개의 각 뷰가 어떤 disentangled된 biological process를 갖고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뭔가 추가적인 실제로 biological process를 디센트가 했는가 등에 대한 실험이나 이론적인 검증은 없지만 멀티뷰를 사용함으로써 뭐 인포메이션 보틀넥의 약간 연장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뷰는 이제 싱글셀 RNA 시퀀스가 너무 많은 진 익스프레션 카운트 컬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동일하게 한 바이오로지컬 프로세스 안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하이퍼넷에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 전체 V계, 라지 V계의 뷰를 갖고 이 알파 V들, 이 웨이트 벡터들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인풋들과 그 리웨이팅 벡터를 곱한 게 이제 틸다 리웨이팅 벡터의 이제 인풋, 여기 이제 새로운 인풋이 되는 거고요. 이제 n개의 셀이 있을 때, n개의 로우가 있을 때 그걸 다 컬렉을 한 게 전체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여기 막 써 있는 것들이 그 쥔의 종류이고 각 뷰에서 어떤 것들을 임포턴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각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제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 결국에 아까 제가 그래프의 확장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0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노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1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가 되고요. 2 심플리셜 컴플렉스는 삼각형이 됩니다. 이번에는 점 3개의 관계를 동시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삼각형이 이제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음, 3 심플리셜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들로 이제 이루어진 음, 이런 입체 도형이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보통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쓸 때 이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위해서 K를 2까지만 제한을 해서 실제로는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boundary of n simplex, 2 simplex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의 바운더리는 어, n-1 트라이앵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n 심플렉스는 n 플러스 1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뭐 2 심플렉스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이니까 3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기본적인 특성들 중에서 하나의 이제 그 노드를 빼버리면 여기서 생각해서 삼각형에서 한 노드를 빼버리면 여기 두 개의 연결이 끊기고 원래 있던 엣지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n-1인 1 심플렉스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음, 즉 이런 성질을 가진 어떤 K 차원의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K 심플렉스는 네 가지의 종류의 네이버를 가집니다. 이 내용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먼저 boundary adjacent neighbor이랑 co-boundary adjacent neighbor는 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한 차원 아래에 있는 거를 자기의 페이스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코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페이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심플렉스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lower adjacent neighbor이랑 upper adjacent neighbor이 이제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lower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심플렉스가 있을 때 그것들이 같은 페이스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심플렉스를 네이버로 포함을 하고요. upper adjacen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부모 심플렉스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심플렉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같은 이 로얼이나 어퍼처럼
같은 디멘셔널의 어떤 심플렉스뿐만 아니라 바운더리나 코바운더리처럼 자기보다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차원에 살고 있는 그런 토폴로지컬한 도형과의 관계를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심플리시 컴플렉스의 특징입니다. 셀 데이터를 저도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되게 이 진과 진이 상호작용하는 게 어, 단순히 저희가 2D, 3D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토폴로지컬한 representation을 쓰는데 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호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자기 자신과 네 가지의 이제 네이버를 모두 포함을 한 걸 이제 원호프 네이버라고 하고 이제 이 원호프 네이버를 점점 확장을 시켜가면서 뭐 M호프까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바운더리 매트릭스인데 결국 이 바운더리 매트릭스는 이 그 K 심플렉스랑 이 페이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운더리 매트릭스의 한계는 아까 이 바운더리 네이버, 코바운더리 네이버, 그다음에 뭐 lower adjacent neighbor, upper adjacent neighbor 있다고 했는데 바운더리랑 코바운더리만 이제 여기서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매트릭스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 K-1 심플렉스가 이 J번째 K 심플렉스의 페이스가 아니면 0, 맞으면 1 이런 매트릭스를 갖게 되고 여기 그림은 논문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여기가 이제 K-1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지점들. 그다음에 엣지가 한 차원 높은 이제 심플렉스이기 때문에 엣지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꼭지점과 엣지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호 없이 1인데 왜 아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둘 다 보이냐 하면 보이는 이그샘플은 오리엔티드 그래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도 존재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페이퍼에서 볼 거는 이제 unoriented이기 때문에 부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는 싱글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모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진 익스프레션을 그냥 뭐 n 차원짜리 포인트 클라우드로 보면 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점과 점들의 연결 관계를 모델링을 할 거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거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커널 두 포인트 간에 이 커널을 정의를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약간 고차원 KNN 같은 VR 컴플렉스를 만드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위에서 정의한 이 커널에서 얻은 디스턴스 값이 미리 정해져 있는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냥 연결을 해주는 식으로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심플리시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또 알아야 될 점이 호치 라플라시안 디어럼인데 아까 바운더리 매트릭스는 바운더리 네이버랑 코바운더리 네이버의 정보밖에 반영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플라시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로얼이랑 어퍼 네이버의 관계까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로얼 이 로얼에 해당하는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매트릭스 K 디멘셔널에서의 이제 바운더리 매트릭스랑 이걸 이제 B 트랜스폼 한 거랑 이제 B를 이제 곱해 주게 되고요. upper 같은 경우에는 K 플러스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lower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공유하는 그런 네이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서 어떤 페이스를 서로 겹치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좀 직관적으로 느끼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높은, 같은 부모 안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네이버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
심플렉스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호치 라플라시아는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작성이 됩니다. 어, 아까 위에서 이제 정의한 이거를 좀 풀어서 아래에 써놨는데 이것도 지금 오리엔티드 심플렉스에 관한 케이스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로 호치 라플라시안은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라플라시안과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은 디그리 매트릭스에서 이제 어제슨시 매트릭스를 뺀 형태로 생각이 되는데 이 어쨌든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원래 보여주는 게 이 어떤 자기 노드가 다른 네이버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디퓨전과 연결이 되는데 음, 이 노드 단에서 어떤 확산을 관찰을 하면서 결국에 내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제 점점 고차원으로 확장을 해나가면 뭐 제로 허즈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노드 베이스 디퓨전이 될 거고 원 허즈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엣지 시그널의 디퓨전이 될 거고 뭐 투 허즈 라플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베이스 디퓨전이 되겠죠. 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디퓨전과 관련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K 심플렉스에서 힛 이퀘이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결국 UK는 그냥 그, 이 K 심플렉스가 갖는 그 순간의 열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본 게 힛 이퀘이션인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이 심플리시 컴플렉스라는 어떤 고차원의 도형상에서 이제 힛이 어떻게 프로파게이트 해나가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어, 엄청 복잡한 위상 도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한 점에다가 열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열이 이제 로컬한 지오메트리랑 커넥티비티를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열을 드로핑한 곳에 이제 인트린식한 코디네이트를 역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열을 떨어뜨려서 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험으로써 어떤 적인 정보를 찾아 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쓰이던 얘도 원래 그래프에서 원래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심플리시 컴플렉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호치 라플라시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힛 이퀘이션을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 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이제 랜덤 워크를 힛 프로파게이션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랜덤 워크도 어쨌든 어 저희가 아는 그 디퓨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 나가는 느낌으로 이 랜덤 웍이 어쨌든 이 인포메이션 스프레드를 이제 모방을 할 수 있다. 라는 직관을 가지고 가고요. 이렇게 하면은 연산이 간단해지는 게 이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왜 스파르스 매트릭스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랜덤 워크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P를 정할 때 결국에 이게 adjacency 매트릭스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뭐 그래프에서 좀 간단한 예시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 transition probability는 adjacency 매트릭스를 normalize를 하는 이 degree 매트릭스와 이 normalize가 돼서 결국에 transition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심플렉스로 가져오면 이, 이 호치 라플라시안과 또 이제 normalizing을 해줘서 transition probability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adjacency 매트릭스가 중요할 텐데 이 P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 KNN 베이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한 컬럼이나 한 로우에서 K개의 커넥션밖에 없고 나머지는 빵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P 자체도 스parse해져서 나중에 이제 인풋과 곱해 나갈 때 이게 스파르스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으로 어,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일단 이 고차원의 싱글셀 데이터를 리웨이팅 벡터를 학습함으로써 멀티 뷰로 여러 가지 피처 인포턴스를 반영한 어떤 뷰들로 나누고 각 뷰에서 미리 정해진 K로 이제 K 심플리시 컴플렉스를 빌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도코드 상으로 좀 살펴보면 x 틸다가 리웨이팅 벡터와 이제 원래 엔트리를 곱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풋으로 이제 VR 심플리시 컴플렉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K 보통 여기서 2로 정의가 되어서 삼각형들이 기본 구성 단위가 된 어떤 그래프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자기 자신과 자기 페이스의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바운더리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음, 이 사면체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도형이라고 했을 때 어, 미리 노드와 엣지와의 관계도 구해놓고 바운더리 매트릭스를 뭐 엣지와 삼각형과의 관계도 구해놓고 삼각형과 그 위차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해놓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초기 피처는 그러니까 이 x 틸다 초기 피처를 제로우지 라플라시안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미리 정해놓은 k 동안 이 피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즈한 피처를 가지고 피처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미리 계산해놨던 바운더리 매트릭스에서 필요한 그 차원수의 정보를 꺼내와서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고차원의 피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것까지 어,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피처에서 또 멀티 스케일 피처를 이제 심플리시 웨이브렛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얻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플리시 웨이브렛 트랜스폼, 그래프 웨이브렛 트랜스폼이든 심플리시이든 어쨌든 이 MPNN의 숄커밍을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MPNN이 오버 스무싱하고 오버 스쿼싱 한다는 이 성질을 어, 타겟팅을 합니다. 이 심플리시 웨이브렛 트랜스폼은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아날리시스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놓게 되면 로우 프리퀀시는 어쨌든 이 그래프의 전체적인 글로벌한 스페이스에 대한 특징을 보여줄 거고 하이 프리퀀시는 파인 그레인된 어떤 로컬 디퍼런스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제 웨이브렛 트랜스폼은 뭘 수행을 하게 되느냐?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특정 밴드위스 필터를 적용을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이 펜, 이, 이 주파수 영역만 필터링을 해서 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지 이 웨이브렛 트랜스폼의 어떤 카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미리 정해놨던 이 라플라시안을 아이젠벡터랑 아이젠밸류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아이젠 밸류에 커널을 씌우게 됩니다. 이 커널이 이제 특정한 주파수를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어떤 커널을 정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이게 이제 wavelet transform이 된 어, 어떤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라플라시안을 그래프의 바운드리 매트릭스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그래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이퍼넷에서 어떻게 심플리시 웨이브렛 트랜스폼을 수행을 했느냐 하면, 저희는 이제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모방을 하기 위해 이 랜덤 워크 이퀘이션을 가져왔었고, 이게 결국에 이제,
노드의 피처가 됩니다. 스케일 J에서. 이게 결국 그냥 J번 멀티플라이를 한 게 J 스케일인데 내가 멀티 스케일로 피처를 뽑고 싶어 해서 뭐 이렇게 정의를 해뒀고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에서 한 점에서 히트 프로파게이션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J번 이동을 한 이 Jth 스케일에서 J-1번째 스케일에 이제 노드 피처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consecutive 스케일의 차를 구한 게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변화량의 느낌이겠죠. J-홉과 이 J-1홉의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 정해진 라지 J에 대해서 모든 이 스텝과 스텝 간의 차이를 모두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고 나면 이걸로 scattering coefficient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이 일어난 다음에 넌리니어리티를 어플라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딱히 노벨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프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도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거기다 이제 넌리니어리티를 더해준다 이렇게 가해준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different scale J와 J 프라임 사이에서 first order scattering coefficient와 second order scattering coefficient를 구하는데 그냥 실제로 1차 미분, 2차 미분. 그러니까 각 점과 점의 변화량, 그다음에 그 변화량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했던 이 심플리시 컴플렉스에서 구한 이 웨이블렛 트랜스폼 값이 J번째 홉과 이제 J-1홉 사이의 차이였고 그 차이를 구한 게 이제 second order scattering coefficient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모든 이 K 디멘션까지와 J 스케일까지의 정보를 모두 종합을 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일이 각 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걸 모든 뷰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한 다음에 이 각 뷰에서 나오는 피처들을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이걸 이제 최종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인풋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여기다가 이제 MLP 클래시파이어나 이제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붙여서 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쫙 느낄 수 있는 게 멀티 뷰를 학습한 부분 외에 사실 이 심플리시얼 컴플렉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어요. 이 다운스트림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 어쨌든 이 토폴로지컬하게 미리 정의된 뭐, 뭐 VR 컴플렉스를 만든다던가 거리 기반으로 뭐 거기서 바운더리 매트릭스를 계산한다거나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한다거나 이 모든 과정들에서 사실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그리게이트 된 벡터를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바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 잠시만요. 네. 저 실험을 보면, 중요한 실험들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이 멜라노마 데이터셋과 피디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한 결과가 이제 여기 이쪽 표에 있고, 오른쪽 표에 있고, 어, 왼쪽 표 같은 경우에는 persistent features라고 이 토폴로지컬한 구조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느냐를 측정을 한 건데, 이걸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지만, 사실 이게 이 논문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한 결과 같아요. 이 어쨌든 토폴로지컬한 구조를 가장 잘 유지를 한다. 하이퍼넷이.
라고 하면서 베이스라인들로는 어, 이 그래프 베이스드 이 저차원의 심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래프 베이스드 베이스라인과 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들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어, 확실히 어떤 위상적이고 어떤 지오메트릭한 거를 이 포인트 클라우드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굉장히 높은 에러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 멜라노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보고 환자의 반응이 있냐 없냐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에 사용이 되었고 PD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보고 이 환자한테 어떤 트리트먼트가 가해졌는지를 맞추는 태스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능을 봤을 때 멜라노마에서는 하이퍼넷이 가장 성능이 좋았지만 이 GNN류들도 대체로 뭔가 좀 골고루 잘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PTO 같은 경우에는 이 토포 GNN이라는 모델이 하이퍼넷보다 성능이 좋았는데 어쨌든 얘네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셀을 포인트 클라우드 취급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토폴로지컬한 성질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근데 이 결과보다 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였는데 어, 이 뷰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이 얘네가 삽입한 컴포넌트에 따라서 그다음에 VR 컴플렉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반지름, 이 커널의 반지름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센시티브하게 많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라미터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엔 사실 거의 계산 위주이다 보니 이런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특징을 보였고 저자들도 이걸 이제 리미테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습을 하는 부분이 뷰를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뷰를 인크리징 해나가면서 성능이 말도 안 되게 확확 좋아지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생소한 분야라 뭔가 더 깊게 잘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